최상환 해경 차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 차장이 사고 해역에 긴급히 접근할 수 있는 배가 수십 척이 있는데도 언딘 소유의 배만 고집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년 국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새누리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예산 폭탄을 언급한 이정현 의원이 참석해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광주 제주로 가는 저가항공이 오늘 첫 취항했습니다. 항공료는 기존 항공사의 80%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가 6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비엔날레 개막식 직접 연결해 현장 분위기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사고 초기 해경이 구조업체 언딘에게만 의존했던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가 사고 해역에 도착하기 30시간 전에 이미 다른 더 큰 바지선이 도착해 있었지만 해경은 투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귀중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해경은 언딘만 기다렸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가 심하게 기울어져 잠수사 투입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절체절명의 골든타임. 그러나 해경은 한두 시간 안에 사고 해역에 올 수 있었던 주변 구조선 20척을 부르지 않고 언딘만 기다렸습니다. 언딘 리베로호 도착 30시간 전인 지난 4월 22일 오전 2배가량 규모가 큰 현대 보령호가 도착했을 때도 구조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운항 허가조차 나지 않은 언딘 리베로호가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구조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언딘에게 세월호 구조 업무에 독점적 권한을 준 혐의로 최상환 해경 차장은 14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딘 해경 계약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왜 일을 몰아주신 겁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최상환 차장은 리베로호가 구조 전문 선박이라 제대로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차장을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추석 연휴가 지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경이 다급한 인명 구조보다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며 기다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해경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처럼 사고 초기에 얼마나 신속히 도착하느냐, 즉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광주 119 구조대의 5분 이내 도착률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구급대원은 부족하고 처우마저도 열악한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동 지령을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관건은 구조 인력이 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가, 이른바 골든타임입니다. 기준은 5분. 하지만 우리 지역 119 구조대의 골든타임 도착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도착률은 55%대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2011년에 비해서는 도착률이 10%나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있는 겁니다. 5분 이내 도착률이 줄어든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인천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의 감소폭이 훨씬 컸습니다. 최근에 약 5년 동안에 우리 광주광역시 자동차 등록 증가율을 봤을 때 한 10% 이상이 증가하는 것도 하나 큰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과 부족한 소방인력, 장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전이나 광주 같은 데가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은 교통체증 문제, 그다음에 인력 문제, 장비 문제 이런 것들의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도농 간 도착률의 차이가 큰 것도 문제입니다. 농촌 지역의 도착률의 감소폭은 적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대도시의 골든타임 도착률의 정확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하고 응급환자 이송의 시도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광주로 내려와서 광주시 전라남도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선거 때 호남에 예산 폭탄을 던지겠다고 말한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자리에 참석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분리된 이후 28년 만에 공동으로 정부 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호남의 현안 사업을 챙기겠다고 선언한 터라 형식적이던 예산 협의를 벗어나 훨씬 진지한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도단체장들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호남 예산 배정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서로를 녹여내는 마음들도 훨씬 진정성으로 다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서 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고 굳게 믿습니다. 여당에서 정책 결정과 예산 조율을 맡고 있는 의원들도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당장 닥친 이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호남에 대해 공을 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리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욕심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국가재정법 원칙에 맞춰서 꼭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자치단체와 새누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때보다 훨씬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시도민의 열망에 진정성 있게 예산 지원으로 화답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를 포함한 호남 출신 주요 인사 90여 명은 호남발전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호남의 도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각 분야의 인사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대통령께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공항의 저가 항공이 취항해 오늘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보다 싼 값에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대체 휴일까지 포함해 총 닷새간의 추석 연휴. 광주에서 제주를 오가는 기존 항공편은 대부분 매진돼 예매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연휴, 일요일 겹쳤을 때나 꼭 가야 할 때 원하는 표를 구하기가 어려웠죠. 광주 제주 간 항공편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저가 항공인 티웨이 항공이 광주 제주 노선 취항식을 갖고 하루 3차례씩 왕복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싼 가격으로 또 좀 더 편리한 스케줄로 이렇게 모시고자 해서 광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은 기존 대형 항공사의 하루 8차례에서 티웨이 항공의 하루 3차례가 더해져 총 11차례로 늘어나게 됩니다. 투입된 여객기는 189석 규모의 중형급으로 항공료는 대형 항공사의 80% 수준입니다. 광주 제주 노선의 하늘길 확대를 누구보다 반긴 건 항공기 선택의 폭이 넓어진 이용객들입니다. 하나 더 들어와서 좌석도 많고 하니까 선택도 폭이 넓어지고 여행하러 가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티웨이 항공은 다음 달 하순에 무안공항에서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국내외 노선도 추가 운항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가 항공 서비스는 광주에 이어 전남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가 66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인 기자 전해주시죠. 제10회 광주 비엔날레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개막식이 방금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서 전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창설 20주년을 맞은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터전을 불태우랍니다. 현대 미술이 추구하는 실험과 혁신의 정신을 충실히 담아내고 새로운 출발의 메시지를 세계 미술계에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38개 나라 111명의 참여 작가들 가운데 90% 이상이 비엔날레에 처음 참가하는 신진 작가들이어서 어느 때보다 신선한 감각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시각적인 미술 작품들의 음향과 연극적인 요소들이 더해져서 전시 주제를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안에서 시시때때로 펼쳐지는 퍼포먼스를 즐기는 것도 올해 비엔날레의 묘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민들의 쓸모 있는 국리를 모아서 만든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광주 시내 20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전시 관람은 내일부터 시작돼
오는 11월 9일까지 66일 동안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최초 신고한 매실밭주인 77살 박모 씨와 송치제 별장 비밀공간 가능성을 신고한 제보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당시 박 씨가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일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제보자 역시 추정에 의한 신고에 그쳐 검거 공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제노역의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탈세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이 6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허 회장이 지난 2008년과 2010년 사이 뉴질랜드로 출국하기 전 실제 자신의 소유인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 78억 원의 양도소득세 6억 원을 내지 않았다며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정평가협회 광주 전남지회 회원들은 오늘 결의대회를 열고 관피아가 차지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가 변동률을 기반으로 한 기본조사라는 기형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원들은 또 한국감정원의 지가 변동률을 기반으로 하는 공시지가는 과세 형평성과 비용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업무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제21회 광주 세계 김치 문화축제 홍보대사로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일화 씨,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씨, 김치버스 프로젝트 팀을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들은 축제 개막식 때 팬사인회에 참석하는 등 김치축제 폐막일까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아차 광주지회 노조 간부 6명은 광주시청을 방문해 윤장현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가 민선 6기 조직 개편을 통해 자동차 산업과를 신설하고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쌍방이 참여하는 자동차 산업발전 연구회를 구성해 자동차 산업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장현 정무특보가 광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 경제부시장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역량을 동원해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진정성 있는 비판에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 정무특보는 윤장현 시장이 추구하는 시정 목표와 가치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보좌해 시민시장이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JFN 광주 영어방송이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 전액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영어방송은 시상금 300만 원 전액을 광주 양림동과 사직동에 사는 독거노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